이번 시간에는 지질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 구조로 크게 습곡, 단층, 부정압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질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 변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지각 변동을 받았는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지질 구조는 무엇인지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습곡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곡이라고 하는 건 지층이 휘어진 형태를 말합니다. 지층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건, 원래 지층은 기본적으로 수평 퇴적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해수면과 나란하게 퇴적이 될 텐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진 형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양쪽에서 행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층이 휘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행압력을 받게 되면, 습곡 구조라고 하는 것은 행압력을 받게 되면 나타난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주 간단하게 지층이 이렇게 휘어진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층이 이렇게 휘어진 형태를 일반적으로 습곡이라고 하는데, 휘어진 위쪽 부분을 배사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쓱 들어간 부분을 향사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사구조가 있는 곳에 중력 방향으로 있는 축을 배사축, 그리고 향사구조가 있는 곳에 있는 수직 방향에 있는 것을 향사축이라고 하는데, 이 배사축과 향사축을 합쳐서 습곡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배사구조, 배사축, 향사구조, 향사축 두 개 합쳐서 습곡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배사면에 있는 이 면, 여기 이렇게 있는 이 면을 우리가 날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습곡의 날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습곡의 날개 부분은 이 습곡축, 배사축, 향사축의 경사진 부분을 날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습곡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습곡의 형태에 따라서 습곡을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정습곡, 경사습곡, 등사습곡, 행와습곡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정습곡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습곡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사축이나 향사축을 기준으로 양쪽의 날개의 방향을 보면요, 축 방향의 날개의 방향은 서로 축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경사가 보통 이런 경우가 되게 같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같게 나타나는 형태의 습곡을 일반적인 정습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에서 행압력이 작용하는데 행압력의 힘이 거의 같을 경우에 나타나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경사습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행압력이 작용하는데 양쪽에서 그 미는 힘이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행압력의 경사축이 또 나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엔 일반적으로 습곡의 구조가 이렇게 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진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배사축이나 향사축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습곡축이 기울어진 형태를 경사습곡이라고 하는데, 이 등사습곡과 경사습곡을 보면 얘도 경사진 습곡인데 같은 방향으로 경사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떻게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되냐면, 분명히 배사축이나 향사축은 분명히 기울어져 있는데, 날개의 경사 방향을 봤을 때 날개의 경사 방향이 얘는 반대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경향성이 축과 양쪽 날개의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이 비슷할 경우는 경사 방향이 같다라고 해서 특별히 등사습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사습곡이나 등사습곡은 큰 범주로 보면 경사습곡이겠죠. 큰 범주로 보면 경사습곡인데, 이 경사습곡은 날개의 방향이 축과 반대 방향을 이루고 있는, 축을 경계로 반대 방향을 이루고 있다라면, 등사습곡은 축의 방향과 날개의 방향의 경향성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휘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경향성이
비슷한 방향, 같으면 이건 우린 특별히 경사습곡 중에서도 등사습곡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횡와습곡이라고 하는 건 행압력을 받았는데 행압력의 축에 완전히 틀어진 거죠. 그래서 배사축이나 향사축이 실제로 수직이 아닌 해수면과 이렇게 나란한 형태로 가로로 완전히 누우면 가로로 횡와 누워있다라고 해서 횡와습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실제로 지층이 행압력을 받을 때 뭐 이쪽은 조금 위쪽에서 행압력을 받고 아래쪽에서 행압력을 받게 되면 이렇게 틀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힘을 주는 이 연장선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습곡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곡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습곡의 형태,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지질 구조는 단층입니다. 단층이란 층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행압력을 받든 장력을 받든 지층이 어떠한 힘을 받아서 끊어지는 경우를 보통 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분리시켜 놓은 형태고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끊어진 자국이 보일 거예요. 이쪽 집안과 이쪽 집안이 같은 지층인데 끊어져 있는 흔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끊어진 그 면을 단층면이라고 하고 여기는 단층이고요. 그 면을 입체로 보면 여기 면이 단층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층면, 다시 말해서 옆에서 봤을 땐 단층의 수직선을 그었을 때 위쪽을 바라보는 집안, 이쪽을 우리가 상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층면 위쪽에 있는 집안이 되겠지요. 반면 수직선 그었을 때 아래쪽에 있는 집안을 보통 우리가 하반이라고 부릅니다. 단층면의 아랫방향에 있는 집안을 하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층이라고 하는 게 어떤 힘에 의해서 끊어지기도 하는데 이 지층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층이라고 부르고요. 그 단층을 단층면을 경계로 상반과 하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단층 또한 습곡과 마찬가지로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단층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정단층, 역단층, 수평단층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정단층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아까 조금 전에 지층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단층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왼쪽이 상반이에요. 수직선 하늘 보는 쪽. 일반적으로 단층면 이렇게 있을 때 층이 끊어졌을 때 위쪽에 있는 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보통 이 지층과 이 지층이 동일 지층인데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는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끄럼틀에 앉아 있으면 경사면이잖아요. 이 단층면이 바로 경사면이거든요.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해서 정상적인 단층 이렇게 부르고요. 반대로 어찌어찌해서 단층면을 발견을 했는데 동일 지층으로 보이는데 자 왼쪽이 상반이죠. 조금 더 하늘 보는 쪽이니까 상반이 위에 있고 하반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봐도 상반이 위로 올라간,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정단층과 반대죠. 그래서 우린 이걸 역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역단층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역단층이 왜 생기느냐? 자, 일반적으로 단층면이 있을 때 선생님 손을 보면 선생님의 오른손이 상반이에요. 그쵸? 손바닥 면이 단층면이라고 하면 오른손이 상반인데 양쪽에서 힘을 주면 당연히 오른손바닥이 선생님의 오른손바닥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압력을 주면 상반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부터 무슨 힘을 받았다? 행압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압력을 받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역단층 형성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정단층은 어떤 힘을 받을까요? 반대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반대의 힘,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력을 받게 되면 무슨 단층이 만들어진다? 정단층이 만들어진다.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지지. 우리 게임할 때 지지하고 나가죠. 정단층은 장력에 의해서. 그럼 나머지 힘, 장력의 반대, 행압력은 정단층의 반대, 역단층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아까 행압력을 받으면 만들어진 지질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습곡이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행압력을 받게 되면 습곡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이 역단층 안에는 반드시 습곡 구조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지층이 행압력을 받으면 처음에는 휘다가 더 큰 힘을 받으면 뚝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단층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 습곡 구조를 동반하고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왜냐? 습곡도 행압력, 역단층도 행압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기 때문에 습곡 다음에 역단층으로 발달하는 지질 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평단층이라고 하는 건 단층면을 보면 지층의 수직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를 말해요. 단층면이 수직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입체로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 단층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겠죠.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서로 빗끌려서 움직이는 형태를 보통 수평단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층면이 수직이에요. 근데 수직단층은 이 단층면이 수직인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또 수직단층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근데 단층면은 수직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방향성만 바뀌죠. 그래서 방향성만 바뀌는 대표적인 형태가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판의 경계에서 이 변환단층이 나타나는 그 부분은 수평단층과 모양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평단층이 나타나는 곳에 단층면이 수직이라는 거. 그래서 이 단층면, 수직인 단층면이 지층이 양쪽에 방향성이 바뀌어서 움직이는 경우를 수평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게 변환단층이에요. 간혹 이 수직단층, 수직적으로 이렇게 단층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단층을 수직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평단층이나 수직단층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상반과 하반 구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층면이 수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단층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질 구조는 전리입니다. 전리라고 하는 건 암석에 힘이 가해지면 또는 온도 변화가 생기면 틈이 발생해요. 그 틈을 우리는 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석이 쪼개지기도 하고요, 갈라지기도 하고요, 끊어지기도 해요. 완전히 단층처럼 흘러내리거나 휘어지거나 이런 상태에서 균열이 생기면 그 모든 균열이나 틈을 우리는 전리라고 부릅니다. 이 전리 또한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상전리, 하나는 판상전리 형태예요. 그러니까 주상이라고 하는 건 기둥 모양의 전리를 말해요. 기둥처럼 하나 이렇게 기둥 모양을 띠고 있는 형태의 전리를 주상전리라고 하는데, 기둥 모양으로 틈은 이렇게 있어요. 틈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 틈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형태를 보통 주상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주상전리는 주로 화산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많이 보는 지역이 어디냐면 제주도에 가시면 이 주상전리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산암이 마그마가 밖으로 기어 나오는, 그러니까 지표로 분출되는 뿜어져 나오는 형태에서 만들어진 돌을 화산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마그마가 밖으로 나와서 그럼 춥죠, 냉각되죠. 그 과정에 수축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수축이 동시에 짠 하고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에 따른 차이 때문에 실제로 기둥 모양의 전리, 틈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냉각 수축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오므라들어요. 그러다 보니 전리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화산암 계열, 다시 말해서 현무암 계열의 돌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주상전리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이 제주도의 주상전리는 대부분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화산암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 이건 마그마가 지표로 노출됐을 때 냉각 수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형태의 전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판상전리는 이렇게 심성암,
이건 심성암이요. 대개 땅속 깊은 심성암이, 그러니까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지 않고 땅속 깊은 곳에서 냉각된 거예요. 서서히 냉각되면서 심성암을 만들었는데 얘네가 계속 나오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팽창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층이 있었던 거야. 지층이 있어서 못 나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풍화 침식 작용을 겪습니다. 풍화 침식 작용을 겪어서 위쪽에 있는 지층이 사라지고 나면 이 심성암에 뭐가 압력이 감소하게 되죠.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점점 벌어져요. 그런 현상을 박리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박리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얇을 박자예요. 한 장씩 한 장씩 떨어져 나온 형태의 현상,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박리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한 판 한 판 떨어지는 판상전리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주로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강암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데가 우리 북한산, 서울에 있는 북한산 지형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물론 설악산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화강암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강암은 그러니까 이 심성암의 주성분이 화강암의 형태예요. 아까 주상절리 같은 경우는 화산암이면서 현무암의 형태지만 심성암에서 화강암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에 풍화침식에 의해서 위쪽에 있는 퇴적된 지층이 사라지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판상절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지질 구조는 힘 또는 온도 변화 등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행압력이냐 장력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힘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느냐 빠르게 일어났느냐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지질 구조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형태의 지질 구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